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슈퍼마리오의 거의 모든 것 발표를 맡은 정원석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 발표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정원석이고요. 그리고 저는 뉴욕시립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전공해왔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AI에서 AI 연구원이고요. 그리고 상생하는 연구소 그리고 그 모두의 연구소에서 강화학습 대회를 하는 CTRL의 랩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딥러닝 컬리지에서 강화학습을 연구하고 있고요. 강화학습 이외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그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생산 로스와 커뮤니케이션 로스를 줄이기 위한 그 오브젝트 디텍션과 그리고 챗봇 개발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강화학습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강화학습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이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 강화학습이 동물과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그리고 그 강화학습을 이용하여 슈퍼마리오가 어떻게 학습을 하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심리학에서 연구됐었던 예제들과 그리고 제가 직접 실험했었던 예제들을 가지고서 강화학습과 슈퍼마리오를 설명을 할게요. 먼저 동물은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모든 동물은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포가 300여 개밖에 없는 예쁜 꼬마 선충 또한 학습 능력이 있는데요. 머리 철수 반사라고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떠한 위험한 물체가 있을 때 다른 판단에서 반사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의 머리를 건드리면 일정 거리를 뒤로 물러나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머리를 건드리게 되면 건드릴수록 그 뒤로 일정 기간 후퇴하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예쁜 꼬마 선충이 자기의 머리를 건드리는 것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학습을 해서 그 일정 거리를 뒤로 가는 것을 점점 줄어드는 것을 헤비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제로 에드워드가 어떤 행동의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다음에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반대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으로 Law of Effect라는 이론을 발견했는데요. 여기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자극은 Reinforcement라고 하고 반대로 그 행동을 피하게 만드는 자극을 Punishment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Law of Effect의 예제로 고양이를 어떠한 상자 안에 가두고요. 그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레버가 있습니다. 그 레버들 중에서 하나만이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게 하는 레버인데요. 고양이는 호기심 때문에 그러한 레버들을 만지게 되다가 우연히 밖으로 나가는 레버를 누르게 되고 이 밖으로 나가는 레버의 문이 열렸을 때 에드워드는 그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었어요. 근데 이 실험을 계속하면 할수록 그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사람도 동물과 같이 reinforcement와 punishment 같은 자극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누구를 보고 배우는 것보다 업고, 기고, 걷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동을 해보면서 스스로 배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좀 제대로 된 이런 reinforcement와 punishment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있을까 해서 제가 탭볼이라는 걸 사용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탭볼이란 건 밴드를 머리에 묶고 그 고무줄이 달려있고 그 끝에는 공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펀칭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고무줄의 탄력에 의해서 얼굴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거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게 복싱 선수들이 탭볼을 사용을 해서 학습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5일 동안 실험을 했고요. 5일 동안 실험을 했고 하루에 10분씩 5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최고로 많이 때린 횟수가 3번이에요. 그리고 맞은 횟수는 2번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최고 점수는 23번이고요. 첫 번째 날보다 공이 더 잘 보였어요. 바로 다음 날인데도.
근데 무서워서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날에 받은 고통 때문에 조그만 얼굴로 다가와도 막 피하게 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날은 공도 더 잘 보였지만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건 저희 집 고양이 세리가 제가 탭볼을 치는 거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탭볼을 치다가 한 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전혀 고양이가 제 침대 위에 제가 탭볼을 연습할 때 올라오지 않았어요. 4일째는 공도 더 잘 보이고 이제 힘 조절도 가능하니까 더 세게 쳐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싱 선수처럼 보이고 싶어서 쳤는데 그 뒤에 제 그 장롱이 있는 걸 깜빡하고 그게 튕겨가지고 제 뒤에 맞았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 세게 쳐가지고. 그래서 그 3일 정도 동안 탭볼 연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뒤에 탭볼을 다시 하였는데요. 이때 79번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쉬워지고 그래서 제가 79번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잘하죠. 그래서 제 직접적인 실험으로 인해서 사람도 reinforcement 또한 punishment를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reinforcement,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자극은 뭐 타격감이라거나 아니면 성공했을 때 쾌감에 대한 도파민 상승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퍼니시먼트는 굉장히 간단하죠.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쾌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공이 있을 때 더 치려고 할 것이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공이 여기 앞에 왔을 때 피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설명한 동물과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을 토대로 강화학습이 뭔지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강화학습 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컴퓨테이션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바꾼 것을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reinforcement learning은 reward, 어떠한 보상을 최대로 하는 액션을 선택을 하는데요. learner, 배우는 사람,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액션을 해보면서 reward를 가장 높게 받는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선택된 액션이 당장의 reward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reward 또한 그 스테이트,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exploitation과 exploration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이 exploitation과 exploration이 뭐냐면 에이전트가 어떠한 액션을 선택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액션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액션을 선택하는 것을 exploitation이라고 해요. 반대로 exploration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액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 미래를 위해서 탐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또 했는데요. 저희 집 고양이 2마리를 소개를 할게요. 이게 굉장히 exploitation과 exploration에 대해서 좋은 예제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먼저 저희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 하나는 세리로 러시안 불도그 2살입니다. 얘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게 왔을 때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먼치킨 프리는 1살인데 얘는 오로지 exploitation만 해요. 얘한테 exploitation은 먹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 때도 먹는 거를 선택합니다. 얘는 전혀 다른 거를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 봤을 때 프리는 한번 탭볼이 왔을 때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요. 전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얘는 음식이 아니라면. 하지만 세리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이 처음 본 순간 저걸 잡고, 그리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잡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요. 프리는 fail 했어요. 왜냐면은 전혀 제가 원하는 거는 얘네들도 저처럼 탭볼을 칠 수 있을까가 궁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세리한테 우연치 않게 공을 한번 탭할 때마다 제가 맛있는 간식을 줬어요. 하지만 프리는 전혀 그럴 기회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3일 정도 했을 때 저희 집 고양이 세리는 보면 공을 탭합니다. 되게 잘하죠. 그래서 이 뒤에는 몇 번 치다가 제가 간식을 안 주니까 막 애교 부려요. 간식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해서 동물들을 학습한다는 거고 그 방법을 따라서 그 강화학습 또한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에이전트는 어떠한 스테이트 상황에서 에이전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액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 액션을 환경이란 게 받아서 그 액션에 맞는 보상, 리워드 값과 그리고 다음의 상황을 에이전트에게 다시 전달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셀이는 그 공을 받죠. 그래서 볼을 탭합니다. 그러면은 저라는 환경이 그 셀이한테 파지티브 리워드를 주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간식이겠죠. 그런 방법을 계속하게 되면 고양이는 공이 왔었을 때 내가 탭을 한 액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탭을 치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래서 강화학습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밸류를 놓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나는 스테이트 밸류인데요. 그 어떠한 상황 자체를 밸류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스테이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의 가치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 value based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이 두 가지의 밸류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는 이러한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게 목적인데요. 옵티멀 폴리시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슈퍼마리오를 어떻게 학습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에이전트는 슈퍼마리오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는 그 픽셀 자체입니다. 픽셀이라고 하면 이미지 자체고요. 저희가 게임했을 때 보여지는 그 화면이고요. 이 에이전트는 이 스테이트를 보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액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액션은 그 저희 조이스틱 있죠? 위, 왼쪽, 오른쪽, 아래, 그리고 점프하는 버튼, 그리고 불꽃을 쏘는 버튼, 그리고 이것들의 조합. 이 액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그 액션을 받고 그에 맞는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에이전트인 슈퍼마리오는 그 상태에서 액션에 맞는 각각 액션에 따른 그 측정을 합니다. 액션을. 근데 여기서 환경은 무엇일까요? 그 슈퍼마리오의 환경은 뭘까요? 개인이 슈퍼마리오의 그 환경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pip install Jim Super Mario Bros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GitHub 주소는 아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import하고 Jim Super Mario Bros를 불러와서 그래서 환경 변수에 이걸 선언합니다. 그래서 Super Mario 그 버전 제로로 해서 이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슈퍼마리오가 임포트가 되는데요. 여기서 env 변수를 사용해서 리셋을 하게 되면 초기화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초기화 상태는 맨 처음 게임이 스타트하는 그 지점이고요. 그래서 렌더를 하게 되면 제가 그 화면을 시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셋을 하고 렌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오가 어떠한 액션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액션을 이 환경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총 슈퍼마리오는 월드가 8개가 있고요. 각 월드 하나당 레벨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환경을 불러올 때 슈퍼마리오 월드 원하시는 월드를 저기에다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월드 안에서 레벨을 불러오려면 저 세로 줄에 있는 거를 불러오면 됩니다.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레벨 1, 2, 3, 4가 월드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레벨 1과 레벨 2, 레벨 3, 레벨 4가 좀 색깔이 좀 달라요. 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탄을 사람이 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레벨 2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강화학습에서는 인풋을
인풋을 이미지 자체로 보기 때문에 레벨 1과 레벨 2에서의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위해서 전처리를 해주는데요. 전처리가 지금 버전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두 번째는 배경을 검은색으로 바꾼 버전이고, 세 번째는 좀 뭉그러뜨려 놨어요. 네 번째는 점수 또한 뭉그러뜨려서 거의 보이지 않게 형태만 보이게 바꿔놓은 건데요. 이것에 의미가 있는 게 조금 제너럴라이제이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4로 이렇게 학습을 하더라도 스테이트 그 이미지 자체를 보기 때문에 형태만 어느 정도 알아도 얘는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오리지널 버전 1 같이 저렇게 너무 벽돌 밑에 보면 벽돌도 되게 자세히 다르고, 그리고 구름에 뭐 약간 그림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오히려 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마리오의 골은 각 레벨의 끝에 있는 깃발을 잡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강학습을 학습시키기 위해선 아까 저희가 봤었던 reinforcement와 그리고 punishment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리월드는 깃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수 값을 줬고요. 그리고 목표에 도착하면 굉장히 높은 리월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페널티를 줘서 이 슈퍼마리오가 그 상황에 왔을 때 그 행동을, 그 죽는 행동을 피하도록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퍼니시먼트를 줬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음수값을 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이 400초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음수값을 줬어요. 그리고 또한 깃발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하면 음수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ENV로 변수를 선언을 했죠. 거기서 observation space, 그리고 shape라고 하면은 240 그리고 256, 3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진 가로, 세로, 그리고 채널 높이, 가로, 그리고 채널 값입니다. RGB 값이고요. 그리고 액션 스페이스, env 액션 스페이스 점 n이라고 하면은 총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의 개수가 나오는데 256개고요. 여기서는 왜 256개냐면 사실 그 조이스틱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액션들은 6개밖에 없지만 이것을 조합해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256개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액션을 모두 계산하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불필요해요. 왜냐면은 왜 불필요하냐면 제가 원하는 거는 슈퍼마리오가 깃발을 잡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 불꽃을 안 쏴도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필요 없을 거고 위를 보는 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제가 슈퍼마리오한테 하게 하고 싶은 거는 깃발을 더 빨리 가는 액션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래퍼를 사용을 해서 무브먼트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심플 무브먼트라고 너 가만히 있는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프하는 행동,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불꽃을 쏘는 행동,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프하면서 불꽃을 쏘는 행동, 그리고 점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왼쪽으로 가는 액션들, 이렇게 바이너리로 디스크리트로 바꿔줘서 요 env 변수에다 넣어줬어요. binary space to discrete space environme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아까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입실론 그리드라는 함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numpy 함수를 사용해서 어떠한 입실론 값을 정해놓고 1 이하의 입실론 값을 정해놓고, 만약 입실론 값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액션들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exploration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탐험을 한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슈퍼마리오가 할 수 있는 액션들 중에서 가장 밸류가 큰, 가치가 큰 액션을 argmax로 선택을 해서 액션에다 선언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env step이라는 함수에 액션을 넣게 되면 아까 환경이 있으면 환경이 액션을 받고 그에 맞는 리워드와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를 에이전트에 전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env step이라는 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이 env step은 액션을 받아서 다음 스테이트, next state, 그리고 reward, 그리고 done, info라는 값을 뱉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one은 이 액션을 했었을 때 마리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그 값이고요. info는 디버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distance나 혹은 얘가 스코어가 몇인지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학습에 넣는 것은 좀 반칙이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exploration을 어떻게 설정하냐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이 exploration을 하면서 어떠한 기억 메모리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메모리를 가지고 슈퍼마리오는 점점 더 좋은 액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요. 이러한 액션들을 엡실론 값을 가지고 exploration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엡실론 값을 1로 줄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아기가 하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서 막 아무거나 보면은 입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액션들을 그냥 모든 액션들이 exploration인 거예요. 그래서 이 exploration을 1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상황에서 계산하지 않고 계속 exploration을 한다는 거고요. 이걸 0.1까지 줄일 거예요. 0.1일 때는 90%의 확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액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액션들을 선택을 하겠죠. 이것을 20만 번에 의해서 타임 스텝에 의해서 점점 줄여 나갈 건데요. 이것의 의미는 처음에는 탐험을 많이 하다가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next state, reward, done, info를 주는데요. 여기서 DQ를 사용해서 어떤 메모리랑 기억 장치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state, 어떠한 state에서 바로 여기 그 이미지에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액션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이 액션을 받고 환경이 어떠한 리얼을 줬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줬다라는 것을 계속 어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만이 지나게 되면은 이 저장 공간이 넘어가게 되면 맨 처음에 했었던 스테이트 액션 리얼드 넥스트 스테이트를 없애고 새로운 거를 점점 채워 넣게 돼요. 그래서 얘는 점점 더 좋은 행동들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딥러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했고요. 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어떠한 정답값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그 behavior 액션의 값을 점점 로스를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그 로스를 줄이는데 여기서 이제 정답이 뭐냐면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과 다르게 그 강화학습은 자신이 선택한 액션들 중 그러니까 경험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정답으로 놔요. 그래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 액션이 가장 좋겠구나 라는 거를 왼쪽에 있는 정답으로 판단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입실론 그리디를 통해서 액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의 그 차이 로스를 줄여가면서 파라미터를 계속 갱신을 합니다. 이렇게 스테이트를 받고 딥러닝 모델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고 그 다음 풀리 커넥트를 한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각각의 액션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액션들의 그 가치를 다 뽑아요. 다 뽑은 뒤에 엡실론 그리디를 통해서 만약에 탐험을 하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액션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WDQN이라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 한 장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미지 4장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한 장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의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4장을 주고요. 그것을 인풋으로 받고 그 인풋으로 받아서 Q 네트워크, 아까 딥러닝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그림에서 봤듯이 모든 액션들의 가치를 리턴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리턴한 값을 가지고, 리턴된 액션 밸류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엡실론 그리드로 익스플로이테이션 할 것인지 익스플로레이션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그 중에 액션을 하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가지고 환경은 그 액션을 받아서 그에 맞는 다음 스테이트 혹은 리월드를 에이전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 리플레이 메모리의 그 정보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아까 로스 줄이는 식을 사용을 해서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몇 개씩을 뽑아서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로스가 줄어들고 파라미터가 변하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는 Q 네트워크라고 보이는 딥러닝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되고 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몇천 번, 몇만 번 하면서 점점 그 액션에 대한 액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0 에피소드하고 3000 에피소드 그리고 5000 에피소드 정도 학습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그 1000번 했었을 때는 한 하루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죽죠. 학습이 덜 된 상태고 여기서는 익스플로레이션 값이 한 0.8, 0.7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의 의미는 70%는 그냥 랜덤으로 액션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30%는 가치를 계산을 해서 그 액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액션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가장 높은 액션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좋은 액션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습이 아직 다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3000번. 이때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잘 가죠? 여기서는 죽는데, 여기서 페널티는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괴물들이고, 그리고 밑에 구멍을 빠지나가면 퍼니시먼트니까, 이러한 스테이트에서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얘는 페널티를 주겠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그 상황에서 그 액션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5000번이고, 5000번 에피소드고 4일 정도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제 컴퓨터의 기준이고요.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피하기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플레이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었던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얘는 5000번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죽었을 때 이제 에피소드 1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5000번 정도 했을 때 얘는 그 깃발까지 가는 모든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액션을 했더니 과거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나는 리월드를 받았어.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타임 스탬프, 각 픽셀, 프레임마다 그에 맞는 액션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깃발로 가게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물이 어떻게 배우는지, 사람이 어떻게 배우는지, 또 동물과 사람이 배우는 방법으로 강화학습이 얼마나 닮았는지, 그리고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슈퍼마리오를 학습시켜 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아탈이나 기존에 알고 있는 벽돌 깨기, 브레이크아웃, 카트폴 이런 것들이 오픈 AI에 있고요. 그리고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랩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들,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스타크래프트 2도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슈퍼마리오, 그리고 소닉,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또한 강화학습 환경으로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환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게임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도
똑같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강화학습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했었던 것들인데, 방금 전에 제가 슈퍼마리오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알고리즘은 DDQN이라고, 딥마인드가 아타리 벽돌 깨기를 했었던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저희는 액션 밸류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거 말고 폴리시, 정책 자체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알고리즘을 써야 돼요. 지금 보이는 이제 소닉 같은 경우에는 DQN, 여러 가지 DQN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 건데, 이거는 슈퍼마리오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했고요. 이거 오른쪽은 DDPG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 환경은 뼈다구가 걷는 건데 여러 개의 근육들이 작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액션의 아웃풋은 조이스틱처럼 위, 왼쪽,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어떠한 이 뼈다구가 걷기 위해서 각각의 근육들의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컨티뉴스한 액션들이라고 하고, 이거에 맞는 알고리즘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배우는 방법같이 사람은 한 번에 어려운 거를 배우지 못하니까 단계별로 배우는 커리큘럼 러닝 또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높은 월을 넘게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은 건데, 한 번에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왼쪽 아래 같이 유니티라는 걸 사용해서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레벨이 가면 갈수록 저 월에 대한 높이가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학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테이션 러닝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미테이션 러닝은 선생님이 있고요. 학생이 있어서 학생은 선생님이 하는 것을 행동들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왼쪽이 선생님이고 오른쪽이 학생인데, 왼쪽은 저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해서 이 스튜던트가 학습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왼쪽이 전데 제가 잘 못하죠. 강화학습은 좋아하는데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얘가 진짜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강화학습을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 슈퍼마리오 간단한 환경조차도 환경조차도 한 4일 정도 걸렸는데, 점점점 더 어려운 환경 또는 태스크 혹은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으로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초기 학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 시간을 줄이는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이썬과 그리고 파이썬을 사용한 딥러닝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었던 환경, 그리고 강화학습 알고리즘만 있으면은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렸었던 건 파이썬 언어를 사용해서, 집에 가셔서 제 깃허브를 보시고 인공지능 슈퍼마리오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